네, 오늘부터는 이제 기하 벡터 공간 도형, 공간 좌표 이쪽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하 벡터 들어가시면서 이 앞 단원에 벡터, 평면 벡터 단원이 있고, 그리고 뒤에 공간 벡터 단원이 있는데, 어차피 뭐 벡터 똑같은 거 가지고 2D냐 3D냐 이렇게 나눠서 한 거니까 그냥 벡터는 한 번에 묶어서 나가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공간 도형으로 들어가는 순간 얘네들은 이제 3D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체의 개념으로 이과 학생들만 특화돼서 이제 배우는 파트니까 좀 여기는 어떤 그런 입체 개념이 감각이 좀, 개념보다는 감각이 좀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D의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 그 중에서 공간 도형에는 또 뭐가 메인이냐면 정사형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정사형이라는 내용이 이제 공간 도형 파트에서 기존 출제된 기출문제들 중에 거의 뭐 8, 90%가 정사형 문제였고, 그리고 한 10% 정도가 이제 삼수선의 정의, 삼수선의 정의 그런 게 조금 더 나오고, 그래서 여기 메인은 정사형, 그 다음에 서브는 삼수선의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체 도형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입체 3D에서의 판단을 좀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X축, Y축, 가로, 세로밖에 없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가로, 세로에다가 깊이까지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3D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몸풀기식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꼬인 위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꼬인 위치. 꼬인 위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박스 같은 정육면체나 직육면체 같은 게 있다고 칠게요. 뭐 이런 박스 같은 게 있다고 치면, 이때 여기에서 이 한 부분을 모서리 이걸 면이라고 하면 모서리들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제일 많이 묻는 게 이제 꼬인 위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꼬인 위치가 뭔지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꼬인 위치는 어떤 직선 두 개가 서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걸 꼬인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 연필, 요런 연필이 있다고 치면, 이런 연필이 있다고 치면, 이게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언젠가 이렇게 만나겠지. 이렇게 만나면은 꼬인 위치가 아닌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앞뒤로 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래서 이런 관계를 꼬인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 이렇게 평행하면 이거는 꼬인 위치가 아닙니다.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걸 꼬인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면은 서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런 위치를 꼬인 위치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직육면체의 한쪽 부분을, 모서리를 보세요. 모서리, 이 모서리, 여기 이 모서리 보이나 이거? 이 모서리, 그리고 이쪽 모서리, 이런 모서리들의 관계도 서로 꼬인 위치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칠판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파트는 뭐랄까 이제 3D인데 칠판은 2D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해를 하는데 조금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감안해서 우리 좀 감각을 살려서 이렇게 봅시다. 이과니까. 뭐 이렇게 입체가 있다고 쳐봐요. 육면체가 있다고 쳤을 때,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쪽에 만약에 얘하고, 여기 빨간색, 얘하고 평행인 애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리고 얘하고 만나는 애는 하나, 둘, 네 개가 있어요.
그러면 평행도 아니고 만나지도 않는 애들이 누가 있어? 평행도 아니고 만나지도 않는 애들. 바로 얘하고 평행도 아니고 만나지도 않는 애들. 얘하고 그죠? 이렇게 네 개는 이 빨간색하고 노란색은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요. 이런 애들을 꼬인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 얘하고 이 빨간색하고 꼬인 위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꼬인 위치가 뭔지 알고 계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꼬인 위치에 관한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면체 ABCD 1번입니다. 사면체 ABCD의 면 ABC, ACD의 무게중심을 각각 PQ라고 하고, 그때 두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지금 이 앞 사면체가 뭔지 알죠? 삼각형 4개로 만들어진 입체도형. 이 사면체의 앞쪽 면의 무게중심이 P고 옆쪽 면, 오른쪽 면의 무게중심이 Q예요. 그랬을 때 이 무게중심 PQ 라고 해놓고 두 직선이 서로 꼬인 위치에 있는 거 기억부터 보면은 CD하고 BQ 니은에 보면은 AD하고 BC, 그리고 디귿에 보면은 PQ하고 BD. 여기서는 뭐 직선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선분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CD는 여기 있는 애요. 여기 CD. 얘인데 CD하고 BQ는 얘랑 여기 B랑 이렇게 이긴 거지. 그럼 얘네 둘이는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나죠. 평행이 아니야. 평행도 아니죠.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를 꼬인 위치다 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죠. 얘네 둘은 꼬인 위치가 맞다. 그럼 이제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AD하고 BC를 보는데, AD는 이쪽에 있는 게 AD네요. 얘가 AD고, 그 다음에 BC는 이쪽에 있는 게 BC네. 여기 얘가 BC야.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얘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평행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꼬인 위치가 맞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디귿 PQ하고 BD를 물었는데, BD하고 PQ는 가만히 보면 PQ는 이제 무게중심이 이은 거네요. 그리고 BD는 이렇게, 얘네 둘은 평행이죠. 평행이기 때문에 얘는 꼬인 위치가 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꼬인 위치가 뭔지 먼저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꼬인 위치,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은 거를 꼬인 위치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정답은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AC, AE, BE가 다 같다. AC, AE, BE가 다 같다. AC는 여기고요. 여기. AE는 여기. 그 다음에 BE는 또 여기. 이렇게 세 개가 다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DAC랑 CAB, 여기가 90도인 사면체의 전개도이다 라고 물었어요. 설명을 했어요. 저거를 이제 이렇게 접으면은 삼각뿔 비슷하게 사면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저거를 이제 입체로 접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좀 예상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물었어요. 그럼 여기서 잘 보면요, 지금 빨간색 길이는 다 길이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세우고 이 왼쪽 면을 이렇게 또 세우면 이 길이랑 접하는 거죠. 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놈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뭐다? 얘랑도 길이가 같다. 얘도 여기랑 길이가 같다. 이 네 개가 다 길이가 같은 거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세우고 밑에 있는 걸 또 세우면 요거랑 또 만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길이가 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얘도 길이가 같다. 그리고 이제 길이가 또 같은 애가 또 있지. 이거 이렇게 세우고 이거 이렇게 세웠을 때
얘도 얘랑 길이가 같다.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같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입체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만나는 모서리 역할을 하는 애들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꼭지점 부분을 우리가 DEF가 뭐냐면 DEF 이게 이제 다 접혀서 세워지면은 한 점에서 모일 거 아니야? 그 점을 이제 P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면체 PABC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될까봐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그림이랑 똑같이 생긴 이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접어서 세운다고 쳤을 때 여기 얘를 이렇게 세웠을 때 여기 요거를 이렇게 세웠을 때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요런 사면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사면체가.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이렇게 세웠을 때 얘가 여기까지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입체로 만들었을 때 모양을 좀 이렇게 입체로 만들었을 때 이 모양을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 세 점이 모인 데가 여기가 바로 꼭지점 P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게 있네요.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직각인데 얘랑 길이가 같아.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 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는 1대1 대 루트 2가 된단 말이죠. 1대1 대 루트 2. 그런데 지금 그게 바로 기억에 나온 것 같습니다. CP는 BP의 루트 2배 한 거다. CP는 BP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거다. 라고 했는데 CP가 그냥 이거예요. 얘가 이제 얘가 다 셋이 다 뭐가 된다고? 얘네 셋이 다 P가 된다고. P, 꼭지점을 P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면 CP는 BP라고 하니까 이제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예요. 근데 이 길이랑 어차피 똑같으니까 1대1 대 루트 2라고 했지. 그래서 CP는 BP에다가 루트 2 곱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기억은 맞다. 그 다음에 AB하고 CP 요거는 꼬인 위치냐 요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하고 CP는 꼬인 위치냐. AB도 여기 있는 거고요. CP는 요거 이제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게 얘가 이렇게 빨딱 세워지면 요거는 요렇게 이거 이해되면 좋은데. 자, 이걸로 한번 볼게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세웠어. 그러면은 AB하고 CP를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다 이제 CP를 표시를 하면은 요게 되는 거고, 노란색. 그 다음에 AB는 요게 되는 거야. 요게. 자, 이해되십니까? AB하고 CP. 그럼 이게 AB고 얘가 CP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입체로 만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자, 다시 여기 보세요. AB하고 CP 여기 너무 밝다, 그지? 근데 여기 노란색 이게 잘 안 보이죠? 요 정도. 이렇게 해갖고 요 노란색하고 요 노란색 이게 이렇게 입체로 만들어지면 지네들끼리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죠. 이게 보이면 좋은데 이게 진짜 한번 접어봐 얘네들이.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으니까 꼬인 위치가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니은은 맞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은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PM하고 BC는 서로 수직이다.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PM하고 BC는 서로 AB의 중점 여기죠. 여기 이걸 M이라고 하면 PM하고 BC는 서로 수직이다. PM은 얘가 지금 일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아?
그럼 PM은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있는 거. 이게 PM이에요. PM하고 BC는 서로 수직이다. 자, PM하고 BC가 서로 수직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수직이라는 거를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수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노란색 연필만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수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간 입체에서는 요것만 수직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얘가 일로 가도 이것도 그냥 수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수직입니다. 이 상태로 평행 이동을 해도 그게 수직인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체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세워지면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BC랑 요거랑 둘이 수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정답은 동그라미 2번이 답이 되겠어요. 동그라미 2번.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한 게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문제는 이제 워밍업이 너무 심하게 워밍업을 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사형, 우리 여기 메인 테마라고 그랬어요. 정사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형은 여기서 정사형, 이 정사형 이렇게 쓰는데 이 영은 이제 그림자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사형 그러면 여기서 사는 이제 발사할 때 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정은 직각을 의미하는 거야. 발을정. 응? 발을정 아시죠? 그러면 이 정 어딜 봐도 다 직각이죠. 어딜 봐도 다 직각입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내리쬐 그 그림자를 말하는 겁니다. 수직으로 비친 그림자. 그래서 우리가 정사형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공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공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만약에 조명을 비췄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직으로 조명을 비추면 이거의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겠어?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요런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게 바로 정사형이에요. 수직으로 이 빛하고 수직으로 떨어진 얘가 바로 정사형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요렇게 이제 공이 있는데 만약에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비쳤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겠어? 이렇게 생기겠지. 그림자가.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조명을 이쪽에서 쏘면. 그러면은 이때 얘는 정사형이야? 아니야. 얘는 정사형이 아니야. 왜? 얘하고 수직이 아니죠.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요 단면이 오히려 이 빛하고 수직이죠. 그래서 그때는 여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를 써먹는 겁니다. 수직인 거를 써먹는 게 정사형입니다. 정사형은 수직인 애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이 수직인 애를 찾아냄에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삼각함수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삼각함수 할 때 직각삼각형에서, 자, 잘 보세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를 우리가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 여기를 만약에 뭐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그때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여기 길이는 알파가 세타를 끼고 도니까 알파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삼각함수 또 다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얘한테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얘가 나온다. 여기가 세타일 때. 알겠죠? 얘한테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얘가 나온다.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알파가 세타를 끼고 돌면 알파 코사인 세타, 세타를 싹 피해서 돌면 여기 길이는 알파 사인 세타, 이렇게 한다고 했었어요. 이런 거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알파가 세타를 끼고 돌면 이 부분은 이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얘가 나온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 갖고 우리가 정사형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런 막대기가 이렇게 어디서 누가 뭐 막대기, 창, 화살 이런 걸 누가 쌓았고 땅에 이게 땅이야? 땅에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딱 꽂혔어. 응? 화살이 이렇게 딱 꽂혔다고 쳐. 응? 화살이 누가 쌓아갖고 픽 꽂혔어. 그러면 이때 햇빛이 만약에 이렇게 비치면 수직으로 이렇게 빛이 비치면 그때 이 화살의 그림자는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 갖고 이만큼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만큼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화살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이놈의 그림자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x 코사인 세타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x 코사인 세타다. 이 화살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가 세타라고 치면 알겠지? 그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이 화살의 그림자, 즉 이 화살의 정사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사형은 이렇게 수직으로, 여기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요거를 계산하는 게 정사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 하나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3번 문제로 갈게요. 3번. 그림과 같이 AB, BF는 1이고 AD는 2인 직육면체. AB, BF,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인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대요. 그랬을 때 이 대각선 AG가 세면 ABCD, BFGC, ABFE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코사인 알파 제곱, 코사인 베타 제곱, 코사인 감마 제곱의 값을 더해라 하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히 풉니다. 차근차근히. 여기 지금 대각선 AG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여기를 뚫고 지나오는 겁니다. 뚫고 속으로. 그랬을 때 얘가 ABCD하고 이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한대요. ABCD하고 ABCD는 이 윗면입니다. 윗면 위에 거기하고 이 대각선하고 이루는 각도는 어떻게 찾을까요? 자, 먼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요 대각선은 얼마겠어요? 여기. 요거는 여기 1대 2대 1, 2. 그럼 이거 루트 5겠네요. 루트 5. 요거는 루트 5. 되겠어요? 요 하얀색이 루트 5인 거 알겠어요? 하얀색이 루트 5야. 그리고 가만히 보면 여기도 이제 직각이겠죠? 여기도 이렇게 직각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직각이니까. 그러면 여기 길이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이거 제곱, 이거 제곱. 합하면 6이죠, 6. 그러면 이거는 여기 길이는 루트 6이 돼야겠네요. AG의 길이는 루트 6.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보고 이 대각선하고 윗면 ABCD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윗면하고의 각은 바로 요 각이죠. 요게 알파인 거예요. 요게 알파야. 그럼 여기가 직각이니까 직각삼각형 이렇게 생각하면 코사인 알파는 뭐야? 이거분의 이거. 그지?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루트 6분의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루트 6분의 루트 5. 되겠어요? 루트 6분의 루트 5.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이제 찾아낸 거야. 그러면 두 번째. BFGC하고 이 대각선하고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한다고 했어요. BFGC가 어딘지를 찾아보세요. BFGC. 앞면입니다. 앞면. 예, 전면. BFGC하고 이루는 각은 BFGC. 그럼 여기에서 요 길이가 얼마인가를 먼저 보세요. 요 길이.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요 대각선. 요거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얘는 여기가 루트 5가 되겠네요. 역시 루트 5네요. 그러면 그때 이 가운데 있는 이 대각선하고 이 앞면하고 이루는 각도는 바로 요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 각도. 그러면 이것도 가만히 보면 직각삼각형이에요. 요 삼각형 ABG라는 직각삼각형. 그랬을 때 이 직각삼각형 요 각도로 이제 우리가 베타라고 하면 여기 코사인 베타는 이거분의 이거 해서 루트 6분의 루트 5 해갖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베타는
루트 6분의 루트 5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감마를 이제 찾아보겠어요. 대각선 AG하고 ABFE하고 이루는 각을 감마라고 한대요. 대각선 AG하고 ABFE. ABFE는 이 왼쪽 면을 말하는 거예요. 왼쪽 면. 그럼 이 대각선을 또 각을 알아보려면 이 왼쪽 면하고 이 대각선 얘하고의 각을 알아보려면 요거를 또 구해야 돼요. 요거. 왜? 얘가 여기 왼쪽 면의 정사형이 이 파란 선이거든.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1대1대 루트 2죠. 루트 2. 그러면 여기도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에요. 요거 대각선하고. 그러면은 그때 이 얘하고 이루는 각을 감마라고 한다고 했어요. 왼쪽 면하고 저 중앙을 가로지르는 AG하고 이루는 각을 감마라고 하면 코사인 감마는 루트 6분의 루트 2. 그래서 코사인 감마는 루트 6분의 루트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루트 6분의 루트 2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거 3개를 각각 제곱해서 더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6분의 5, 6분의 5, 6분의 2. 6분의 5, 6분의 5, 6분의 2 합하면은 6분의 12. 그래서 정답은 2 하고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예크! 네, 4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ABCD를 대각선 BD를 접는 선으로 하여 적당히 접으니 꼭지점 A의 면 BCD 위로의 정사형 A'이 CD의 중점이 되었다. 이때 면 ABD와 BCD가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얼마니? 하고 물었어요. 자, 문제가 뭔지부터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직사각형 ABCD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절반을 이렇게 갖고 접었다 이거죠. 이렇게 접어 올렸어요. 그랬을 때 이 A의 정사형이 이 BCD에다가 정사형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꽂았더니 요 점이 바로 A'인데 CD의 중점이 되더라 이거예요. CD의 중점이 되더라. 그랬을 때 이 접은 면하고 이 밑에 있는 면하고 이루는 각, 바로 요 각도를 말하는 거죠.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얼마니? 하고 묻는 겁니다. 저걸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얼마니? 자, 그럼 이 각도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제 이 전체 직사각형을 절반을 이렇게 접으면 이 넓이는 전체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이겠지. 그러면 남은 이 안 접혀져 세워져 있지 않은 밑에 깔려 있는 BCD의 넓이랑 ABD의 넓이랑 어때? 같을 거예요. 넓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또 중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정사형을 이렇게 내렸는데 A를 이 밑에 있는 BCD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더니 정사형이라는 게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 CD의 중점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위에서 이렇게 조명을 수직으로 비추면, 조명을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비추면 이 세워져 있는 ABD의 그림자가 어떻게 생겼겠어?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생겼겠죠. 요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바로 요게 이제 ABD의 그림자가 될 거예요. 수직으로 빛을 쏘면. 그러면 넓이 차이가 얼마가 나는 것 같아? 2대1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넓이가 2대1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한테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그게 바로 정사형의 넓이가 나와야 되는데 2분의 1로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 2분의 1이구나. 왜? 이거를 여기다가 정사형 시켰을 때 그림자가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근데 이거는 원래 이거 넓이의 절반이죠. 그래서 그림자가 원래 세워져 있는 ABD의 넓이의 절반이니까 얘한테 코사인 세타 곱하면 그림자거든. 그런데
그게 2분의 1이 되겠구나 코사인 세타가 라고 이렇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여기 세타라고 하고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요? 루트 3이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겠어요?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다. 따라서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다 하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4번 2분의 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5번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입체 개념에서 이제 더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5번.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사각뿔. 정사각뿔에 대한 설명까지 막 해주는 것 같아. 정사각뿔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뿔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을 필요는 없는데 정사각뿔 아무튼 밑면이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죠. 밑면이 정사각형인 뿔을 정사각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인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이래요. 그러니까 밑면이 정사각형인데 이 길이도 1이고 이 길이도 1이고 이 길이도 1이고 다 1이더라 이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두 대각선 밑면의 두 대각선 ACBD 밑면의 두 대각선 ACBD 요거의 교점을 M이라고 할 때 그때 AMD의 평면 OAD에 내린 정사형의 넓이는 AMD는 이거죠. AMD를 평면 OAD 바로 이 왼쪽 면에다가 정사형을 내리면 얼마가 되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요번에 정사형을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왼쪽 면에다가 정사형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 결국 어디서 어디로 하든 요 각도만 알아내면 되는 거죠. 요 각도만 알아내시면 됩니다. 요 각도만 알아내면 코사인 세타 알아내면은 얘한테 코사인 세타 곱해버리면 그게 바로 이쪽 면에 그림자 생기는 거를 찾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요 놈을 이 왼쪽 면에다가 정사형 시키면 그림자가 얼마나게 나올까 요걸 묻는 거예요. 요거. 그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정삼각형 넓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정삼각형 넓이.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먼저 정삼각형 여기 AAA 세 변의 길이가 다 A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구해? 높이는 2분의 루트 3A 이렇게 구하면 되고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죠.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A로 미분하면 얘 나오죠. 그러니까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정삼각형의 넓이는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죠. 1. 그러니까 옆면에 있는 요 삼각형 요건 넓이가 1, 1, 1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에다 1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그냥 4분의 루트 3이에요. 옆면에 있는 이 삼각형 요거의 넓이가 4분의 루트 3이라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4분의 루트 3이고 그리고 이 밑면에 있는 이 사각형 이거 정사각형이죠. 다 1, 1, 1,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정사각뿔이라고 했으니까 밑면이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가 1, 1 그러면 이 밑면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1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1. 그러면 요거는 얼마겠어요? 요 부분 요만큼은 얼마겠어요? 요만큼은 4분의 1이겠죠. 4분의 1 이해되겠습니까? 4분의 1 그런데 얘를 위에서 아래로 조명을 쐈다고 생각해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조명을 쏘면 이 오른쪽 면 이게 넓이가 4분의 1 루트 3인데 그거의 그림자가 바로 이 빨간색 4분의 1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즉 얘한테 이거의 그림자가 이 빨간색 4분의 1이라고 하얀색 옆면의 그림자가 밑에 빨간색 4분의 1 그러니까 얘한테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얘한테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 그림자가 나와야 되는데 4분의 루트 3에다가 뭘 곱하면 4분의 1이 나오겠어요? 바로 루트 3분의 1이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우리는 루트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AMD 요 놈을 이쪽 왼쪽 면에다가 여기다가 정사용 시켰을 때 그때는 얼마가 되니? 이걸 묻는 건데 요 놈의 넓이는 일단 4분의 1이죠. 4분의 1인데 곱하기 어차피 이 각도가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인데 요 각도나 어때? 똑같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코사인 세타 루트 3분의 1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옆면에다 내린 정사형. 그래서 4루트 3분의 1이가 유리화시키면은 12분의 루트 3. 그래갖고 정답은 12분의 루트 3 하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풀면서 이제 정사형을 시킨 걸 또 정사형을 시키는 과정이 나왔어요. 그걸 왜 그렇게 했냐?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얘를 찾는 게 아니라 얘를 이 왼쪽 면에다가 정사형 시키는 그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각도가 어차피 세타는 똑같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똑같이 나온다. 그걸 이용해 갖고 코사인 세타를 먼저 알아낸 다음에 그거를 AMD에다가 곱해서 갖고 찾는 거죠. 이해하길 바라겠어요. 예크! 자, 그러면은 정사형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사면체가 뭔지 아세요? 정사면체. 정사면체는 정삼각형 4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입체 도형이에요. 정삼각형 4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입체 도형. 그러니까 이거는 굴려도 일로 굴려도 절로 굴려도 똑같아, 모양이. 그런데 이때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4개의 정삼각형이 모두 다 합동인 도형이죠. 정사면체.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 위에서 이렇게 정확히 수직으로 이렇게 조명을 비춘다면 그럼 이 앞쪽면의 그림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이 밑면을 정확히 3등분을 한 다음에 요 놈이 바로 요 앞쪽면의 그림자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정확히 위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빛을 쏜다면 요 밑면에 정확히 3분의 1이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요 앞면의 그림자가 정확히 3분의 1이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넓이가 얼마로 줄어? 3분의 1로 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요 각도를 이 옆면과 밑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면체는 이 각이 다 똑같아요. 여기 이 각도도 세타고 그리고 여기 반대쪽 이 뒤쪽 면이랑 이 옆쪽 면이 이루는 각도 요것도 세타예요. 그러니까 모든 각이 다 똑같아, 정사면체는. 그런데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3분의 1이라고. 정사형을 내리면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옆면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하면 이 정사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3분의 1이다.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다. 정사면체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사면체 OABC에서 삼각형 OAB에 내접하는 원의 평면 ABC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는 S'이라고 한다. 그때 S'분의 파이를 구하시오. 먼저 지금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사면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다 1인 거지. 모서리가 다. 그러면 지금 여기 원이 내접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내접하는 원을 평면 ABC 위로, 밑면이죠. 바로 밑에 있는 ABC 여기에다가 정사형 시켰을 때 그때 넓이를 구해라. 결국 우리는 이 원의 넓이를 구해서 코사인 세타 3분의 1을 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단면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1, 1, 1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은 넓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4분의 루트 3 a제곱인데 a가 지금 1이니까 그냥 4분의 루트 3이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있다고 그랬죠. 내접원. 이렇게 내접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내접원은 넓이가 얼마가 될까? 삼각형의 오심 중에서 외심, 내심, 수심, 무게중심, 방심 이렇게 오심이 있는데 방심 빼고 나머지 4개가 정삼각형은 다 일치한다라고 했죠. 정삼각형은 다 일치한다라고 했어요. 내심이나 외심이나 수심이나 무게중심이 다 일치해. 정삼각형은. 그런데 이게 그러면 무게중심이기도 하잖아. 내심이기도 하지만 무게중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리면 이 길이가 2대1이 되겠죠. 2대1. 2대1. 2대1의 비율을 이룰 거란 말이야. 근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은 높이는 얼마예요? 높이는 2분의 루트 3 a.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이지 이 높이가. 그 2대1이니까 요거 반지름이 얼마야? 이 높이가 얼마라고? 2분의 루트 3인데 이 높이가 2분의 3, 루트 3인데 그거의 3분의 1이잖아요. 결국 얘는 반지름이 얼마다? 6분의 루트 3이다. 여기다 3분의 1 곱하면 되니까 얘는 반지름이 6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걸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다시 정삼각형은 외심, 내심, 수심, 무게중심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요 놈은 외심, 내심, 수심, 무게중심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기도 하다. 그래서 2대1 비율을 이룰 거고 얘는 이렇게 높이가 얼마라고? 여기가 생각해봐. 여기 2분의 1, 1대2대 루트 3이니까 여기 2분의 루트 3이다. 높이가. 그거 3분의 1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반지름이 6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접하고 있는 원의 반지름이 6분의 루트 3이다. 이거를 알아냈으면 우리는 이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파이 r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하니까 파이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36분의 3이에요. 36분의 3 그래서 12분의 1이 되는 거죠. 12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넓이가 1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사실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였지. 어쨌든 이 내접원의 넓이가 12분의 파이라는 거를 이제 찾았으니까 문제가 뭐였어요? 걔를 이 원을 평면 ABC 위로 정사형했을 때 넓이를 구해서 파이를 그걸로 나눠라. 그러면 정사형 시키면 얘한테 뭐 곱하면 되는 거야? 이 옆면에 있는 원의 넓이가 지금 12분의 파이라는 걸 구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 밑면에다가 정사형 시키면 여기는 정사면체는 코사인 세타가 항상 얼마라고 했어요?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럼 3분의 1이니까 여기에다가 12분의 파이에다가 3분의 1 곱하면은 바로 우리가 찾는 넓이가 되는 거야. 그거가 바로 S'이더라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3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36분의 파이. 36분의 파이인데 그때 이 36분의 파이를 뭐 하라고? 파이를 또 그걸로 나누래요. 그러니까 파이 나누기 3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정답은 파이 나누기 36분의 파이. 분자분모에 36 곱하면 이렇게 없어지면서 정답은 36 하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이렇게 문제가 뭘 말하는지 파악하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자, 바로 또 유사한 문제 또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면체, 역시 정사면체 문제가 나왔어요.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면체가 있는데 OABC가 있다. 세 삼각형 OAB, OBC, OCA에 각각 내접하는 세 원의 평면 ABC 위로의
정사형을 각각 S1, S2, S3라고 하자. 그랬을 때 세도형 S1, S2, S3로 둘러싸인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S 플러스 파이의 제곱을 구하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모서리가 6인 정사면체가 있대요. 그런데 이 옆면에 삼각형 OAB, OBC, OCA, OAB, OBC, OCA는 이 옆면에 있는 삼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옆면에 있는 각각 내접하는 세 원의 평면 ABC 위로의 정사형을, 그러니까 이 옆면에 이렇게 원이 내접하고 있었어 원래. 그거를 이 밑면에다가 정사형 시켰더니 S1 된 거고, 이쪽에 내접한 원을 정사형 시켰더니 S2가 된 거고, 저쪽에 있는 원을 정사형 시켰더니 S3가 됐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래서 옆면에 내접 원들을 정사형을 밑면에다 시켰더니 S1, S2, S3가 됐다,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원들로 둘러싸인 부분,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먼저 요렇게 만약에 이게 3등분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3등분이 될 거야. 이 앞쪽 면의 그림자, 오른쪽 면의 그림자, 뒤쪽 면의 그림자가 이렇게 3등분이 되겠지. 그러면 그때 요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 세 개를 합한 걸 구하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요렇게 만약에 여기에 내접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요 부분 넓이 곱하기 3분의 1 하면 바로 이거 하나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요거 곱하기 3분의 1 하면 요거가 나오지만 그것도 어차피 얘랑 셋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거 세 개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정삼각형이니까. 결국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은 요거 세 개 똑같아. 이거 세 개나 요거 세 개나 똑같단 말이야, 넓이가. 그러니까 이거에 곱하기 3분의 1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정사면체니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요 넓이 곱하기 3분의 1 하면 끝이라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 지금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요거를 구하는 건데, 그런데 요거는 뭐라고? 요거는 이 넓이 세 개 합한 거나 요거 세 개 합한 거나 똑같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 넓이 세 개 곱하기 3분의 1 하면 바로 저 넓이가 나온다 이거죠. 정삼각형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6이라고 했죠. 666. 그러면은 얘는 여기 절반 이렇게 딱 자르면 그럼 여기는 3이겠네. 그러면 1대2 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3루트 3. 그죠? 요 길이가 3루트 3인데 이게 무게중심 2대1 하면은 요 길이는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원의 넓이는 얼마요? 파이 r 제곱하면 3파이. 그래서 얘가 3파이가 됩니다.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인, 한 변의 길이가 6인 이 정삼각형 넓이에서 3파이 빼면 되는 거지. 여기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 6의 제곱 36.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게 삼각형 넓이에요. 삼각형 넓이.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보면 9루트 3. 그죠? 9루트 3. 그리고 아까 이 원의 넓이는 얼마였어? 원의 넓이는 3파이. 그럼 우리가 이 삼각형 넓이에서 원의 넓이를 빼면 9루트 3 빼기 3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9루트 3 빼기 3파이. 그래서 여기는 9루트 3 빼기 3파이가 우리가 찾는 요 부분 넓이가 되겠어요. 이 모서리 부분. 그러면 그거 곱하기 뭐 하면 돼? 이거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바로 요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3분의 1 해주면 3루트 3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네요. 3루트 3 마이너스 파이. 우리가 찾는 거 얘예요. 그런데 얘가 답이 아니라 그거에다 파이를 더해서 제곱을 하라고 했지. 여기다 파이를 더해서 제곱을 하면은 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야? 88이 없어지니까 3루트 3 제곱하면은 27. 그래서 정답은 27 하고 이렇게 찾아내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